일상의 치유의 여정. 제가 3살이었을 때 엄마는 25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 끄트머리 막다른 골목에 있는 반지하 집에 살았습니다. 그 집에는 하얀 벽의 화장실이 하나와 2개의 침실, 그리고 1980년대에 90년대에 집 대부분이 그랬듯이 얇은 갈색 장판이 깔린 부엌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유리로 만들어진 천사 조각상 유니콘 이미지 식물들을 서지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온 집안을 식물이 뒤덮고 있었지요. 저는 서른개 엄마를 닮아서 식물을 잘 기릅니다. 엄마는 어린 시절의 끔찍한 학대를 견뎌낸 생존자였습니다. 엄마의 과거는 신체적인 성적인 학대와 배신, 버림받음, 방치로 물들어 있었지요. 이런 과거 때문에 엄마는 우울증과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대단히 힘들어했습니다. PTSD. 스트레스 장애로 엄마는 종종 낮에는 잠을 자고 밤이면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남겨진 채 여러 공상을 했죠. 술에 취해 속임에 습관 상태로 집에 돌아온 엄마는 밤동네 화장실 바닥에 엉켜져 있었고 저는 그런 엄마에게 담요를 덮어주곤 했습니다. 가끔은 쿠키 굽는 쟁반에 치약, 칫솔, 수건을 담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숙취에 시달리는 엄마를 보살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었죠. 또 다른 때에는 엄마가 화가 잔뜩 난 채로 집에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벽을 쳤고 우리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가져와 땅에 내팽개치며 그것을 부숴버렸습니다. 깨진 줄이 함께하고 수레장이 된 집에 앉아 부서진 액자를 무릎에 올려둔 채 울던 지가 기억이 납니다. 엄마와 보낸 아름다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감정적으로 아이와 같이 순진해서 어떻게 놀아야 재밌는지 정말 잘 알고 있었지요. 우리는 풍선껌 씹기 시합 또 꾸미기 놀이를 하고 뒤뜰로 소풍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혼돈과 감정적인 보살핌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저의 모든 것이었으며 저는 엄마를 아주 깊이 사랑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둘만의 작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밤중에 저는 종종 제 침대에서 나와 엄마 침대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엄마 몸으로 제 팔과 다리를 꼭 감쌌지요. 제게는 절대 잊지 못할 밤이 있습니다. 저희 인생의 성들이 뒤바뀐 제게에서 안정과 사랑이라는 것의 의미를 영원히 뒤바꿔버린 그런 밤이었습니다. 엄마는 제 옷을 따뜻하게 비더니 차 앞 좌석에 저를 태웠습니다. 장시간의 운전 끝에 우리가 도착한 곳은 크고 하얀 집이었습니다. 엄마는 그곳 진입로에 차를 댄 뒤 엔진을 켜둔 채 저를 그 집 현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현관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남자와 여자가 나와 있었는데 엄마는 그들의 팔에 저를 안겨준 뒤 뒤돌아서서 자신의 차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우물을 치며 엄마가 자동차 전조등의 흐릿한 빛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엄마 하고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탄 회색 해질색 쉐보레는 후 지나더니 어둠 속으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슬프고 무섭고 외로웠습니다. 저는 그때 그 순간이 마음속에 선명히 남아있습니다. 제가 가진 버려짐의 상처의 근원이 된 이 순간은 제 세상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인해서 저는 성인이 되어서 상대방이 위험한 사람임을 알려주는 여러 적신호들을 무시하며 인간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불건전한 관계를 맺는 저 자신을 발견했는데 이런 관계는 제 어린 시절을 걸거리 찢어버린 혼돈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쫓았고 이룰 수 없는 어떤 일에서는 사랑하기에 위험한 사람들에게 끌렸습니다. 과거는 반복된다. 저는 26살이었고 저의 상처를 반영해주는 사람과 불행한 결혼 생활을 1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었고 저는 캐나다인이고 그는 미국인이었죠. 국경치를 위해 국에서는 국경을 왔다가 하던 일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행자 블랙리스트에 올릴 거라며 위협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결정을 할 때 저는 상당히 주저했습니다. 우리 관계에 로맨틱함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놓아버리기 너무 무서운 어떤 것에 매달리고 있는 두 명의 젊은이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둘 다 어린 시절에 생긴 깊은 상처가 있으며 각자의 어머니에게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확실히 보입니다. 우리 둘이 엮이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엉망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싸웠고 소금합도 별로였으며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정 우울해하며 자기의심으로 점철되어 버리는 불안하고 의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상대를 관리하고 돕고 바꾸고 싶어하는 구원자였습니다. 나는 다 안다며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덫에 걸린 느낌이 들었고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지만 자기의 오만과 자만이 그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필요로 한다고 믿었습니다. 종종 불안감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에게 해결책을 알려주며 그에게 개입하는 것이 제 일이라 확신했지요. 저는 그가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스스로의 직감을 무시했고 불편한 느낌이 몸속에서 소용돌이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부분의 날들을 늦은 오후가 될 때까지 잠을 자거나 지하실에 있는 컴퓨터 앞에 앉은 채 보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경험을 더 많이 하고 싶다며 불평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저는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심적 압박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를 부양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짐을 짊어졌고 그에게 너무 과한 것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한 패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패턴은 우리를 갈라놓았지요. 절사를 우리가 노력한 지 몇 년이 지나고 뭔가가 정말로 바뀌어야 한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마지막 시도로 우리의 건기를 자유롭게 불어넣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이 방법이 통해서 열정이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미국에 있는 그의 친구들을 만나러 갈 수 있게 표를 끊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제게서 멀리 떠나 있는 동안에 한때 데이트했었던 상대와 만났습니다. 제가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별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감안해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질투는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압박감도 줄었고 다시 숨을 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적시없이 저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인더의 사이로 비치는 달빛을 받으며 침대에 누워있던 어느 날 밤 저는 천장을 보며 그가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고 그를 아프게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를 살펴주면 저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생각을 하자 해방감과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식의 숨 막히는 삶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의 이런 바람은 현실이었습니다. 몇 달도 되지 않아서 그는 우리 둘 다 알고 있는 한 여성과 순식간에 정열적인 관계가 되었고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그들은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는 물건을 가지러 왔다가 다시 떠나곤 했습니다. 비록 제가 요구한 일이긴 했지만 제 마음속 어린 소녀는 질투, 두려움, 버림받은 느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 상황이 더 이상 괜찮지 않아졌습니다. 그가 떠나가면 좋겠다고 바라던 그 모든 밤들과 덫에 걸린 기분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공황 상태에 빠져 그를 되찾아야 한다는 긴박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저는 스스로 나와버렸고 저 자신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를 간절히 버렸고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분쟁을 크게 키웠습니다. 폭발적인 언쟁과 혼돈 속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따뜻한 여름날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짐을 챙기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깥에서는 그의 여자친구가 자신의 빨간 SUV 차량을 타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따라 집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댔고 끊임없이 흥분해서 자신의 물건들을 가방으로 던져놓은 후 앞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맨발로 그를 쫓아 밖으로 나가 그 둘에게 다시는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차 조수석에 뛰어올라 타자 차는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혼자 가로수길 한가운데 서 있는 저는 여러 감정과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함께했던 우리의 삶을 버렸습니다. 갑자기 저를 낯선 사람의 품에 안겨주고 간 엄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엄마가 차를 타고 떠나버리기 전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몸부림치고 소리치고 울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른 셀리나가 아닌 3살짜리 셀리나였습니다. 버림받은 느낌, 혼자가 된 느낌. 들었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마치 정수리가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내면의 깊은 곳에서 이런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이건 저 사람에 대한 게 아니야. 너에 대한 거지. 안도감이 흘러왔습니다. 제가 다시 괜찮아지기 위해서는 그가 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서 오는 그런 안도감이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고통은 너무 오랫동안 돌봄을 받지 못한 상태로 남겨진 과거의 상처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내면의 상처는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영원히 고장나서 누가 너를 원하겠니 같은 신념을 은밀히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제가 이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이별 그리고 최종적인 이혼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그 긴 과정은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와 캘리포니아에 살 때 입양했던 제가 너무나도 사랑한 고양이 마이야 코요테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저는 남편은 저를 여러 면에서 배신했고 저는 모든 돈을 가져갔으며 제게 빚더미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몇 년간 그를 쫓은 끝에 그의 서명 없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 부분들을 거쳤습니다. 다시는 내 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그가 행동을 바꾸기를 기다리지 말고 빨리 일을 처리해서 손해를 최소화한 다음에 새 출발에 초점을 맞출 때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관계 패턴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제 어린 시절 이야기와 첫 번째 결혼이 얼마나 유사한지 보세요. 익숙한 감정적인 테마를 계속해서 마주하지만 자신이 패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참으로 흔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린 시절의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 맺은 관계로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가장 큰 관계 문제가 대개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관계 패턴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맨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패턴이 전혀 안 보이는데요. 그 경험들은 각기 다른 것들이었다고요. 물론 관계마다도 그 내용은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 들여오는 핵심적인 감정 테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감정 테마는 어딜 가든지 우리를 따라오는 부정적인 신념 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첫 번째 결혼 생활에 거친 어린 시절부터 아주 익숙했던 무언가를 거울처럼 반영해 주었습니다. 저의 핵심적인 감정 테마는 버림받음과 배신이었으며 여기에 나는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해. 혼자 책임져야 해. 이야기와 같아 붙어 있었습니다. 즉 전반에서 당신은 당신의 관계 패턴을 푸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천천히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관계 패턴과 이어져 있는 과거의 계획을 다시금 떠올릴 때는 자신의 몸과 동조되는 연습을 하고 마음속에 무엇이 떠오르든 스스로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봐 주면서 호기심을 가져주세요. 물론 이것은 쉽지도 편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당신만의 내적인 진실과 진정한 자유를 체현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저는 당신이 관계 패턴의 중심으로 향해서 여정을 떠난다는 것이 기쁩니다. 당신의 이 여정을 통해서 그 패턴을 풀어낼 것이며 당신이 살고 싶어하는 그 삶을 마침내 살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확실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의 제 임무는 당신이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사랑의 문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의식적인 파트너 관계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관계가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의식적인 파트너 관계를 통해 영적인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파트너를 찾고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신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우리는 관계의 파트너를 찾는 것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받으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비틀고 일그러뜨립니다. 저는 당신이 완벽한 파트너를 만나려고 노력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당신이 스스로와 깊은 사랑에 빠지는 걸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든 간에 내 인생에는 나만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외부로 모든 에너지를 쏟거나 로맨틱한 관계를 찾겠다는 단 하나의 의도만을 갖고 치유 작업에 전념한다면 요점을 놓친 것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는 당신이 앞으로 맺을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애정을 줬고 받는 관계, 즉 파트너 관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 생각하는 그 파트너 관계는 언제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무서워하지는 마세요. 약속하건대 저는 냉소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탄생부터 죽음까지 쭉 관계를 맺고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외적 관계에 집착하기보다 내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시간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찾는 사랑이 외부에만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이라는 운명의 상대기로 되돌아옴으로써 당신이 원하는 삶과 관계를 창조하는 데 꼭 필요한 토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가슴이 열망했던 연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슬픔과 불행의 고리에 가둬두는 관계 패턴을 치유하려면 먼저 자신이 자신 간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해야 합니다. 치유 작업을 한다는 게 뭘까? 치유는 꿈에서 깨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별, 이혼, 걱정, 힘든 고비들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되지요. 저는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치유 작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개 치유 작업은 우리가 어떤 패턴에 진절머리가 나서 그 패턴으로부터 빠져나오려 노력할 때 시작이 됩니다. 트라우마와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그저 마음의 문제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세포적인 수준에서 신체에 저장이 되어 있고 심지어 우리 이전의 세대에서부터 계승되어 내려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치유 과정을 시작할 때는 치유 과정이 마음을 휙 바꿔서 달라지겠다고 결정하는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님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패턴이 반복되는 그 이유는 그 패턴이 우리 몸 안에 깊이 뿌리고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는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우리가 착수하는 치유 작업은 몸, 마음 그리고 영을 한데 엮는 것입니다. 치유 과정이란 과거를 애도하고 상실해버린 것을 애도하는 것, 정체되어 있는 관계들을 놓아버리는 것, 변화의 과정을 겪는 동안의 불확실성을 허용하는 것,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타인과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동안 억눌려 쓸 수도 있는 격한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 것, 또 고통, 기억, 트라우마를 몸 밖으로 꺼내는 것, 나에게 깊은 민감성을 인정하는 것, 다시 사랑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 무엇을 얼마나 주었는지 혹은 했는지에 따라서 나의 가치를 매기는 행위를 그만두는 것, 나의 생각을 관찰하는 것, 그리고 마음에서 내 행동을 통제할 힘을 덜 주는 것, 나는 이미 완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치유에게는 종종 다른 모든 것이 거쳤을 때 나타납니다. 약속이 깨지고 사랑을 잃었을 때,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말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가 더 깨어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깊은 절망과 부서짐의 순간입니다. 치유의 얘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예전에 저기는 완전 싱글인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누군가와 장기 연결할 수 있기를 원했지만 온갖 법을 다 써봐도 석 달 이상 연애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두 번째 약혼을 한 상태였고 저만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겪었던 관계 문제를 또다시 겪게 된 것입니다. 트리거가 당겨졌을 때 또는 저는 도망가거나 적어도 도망에 관한 공성을 했습니다. 저희 마음은 산속으로 사라지는 것,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숨겨져 있는 숲속 오두막 집에서 원둔자처럼 사는 것, 자신을 방해받지 않고 평화롭고 완벽하게 혼자 사는 것에 관한 훌륭한 환상을 속삭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의 친구는 깊은 외로움에 고통스러워하며 5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싱글인 자신을 경시하며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제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혼자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종종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멋진 파트너를 만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혼자 있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맺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려는 저희의 본능을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제 친구는 둘 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도 온전해지는 법을 배워야 했고, 저는 친밀한 관계를 밀어내는 것이 아닌 그 안에서 평안히 있을 수 있는 법을 배워야만 했던 것이죠. 나중에 보니 제가 해야 할 가장 깊은 내면 작업은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꺾고 그로부터 도망가기를 그만두었을 때 제가 발견한 것은 고립에 관한 환상이 아닌 사랑 가득한 결혼과 친밀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 다른 것을 원하는 마음이나 비교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에 저항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자신이 가진 것과 반대되는 것을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 또는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고 믿는 것을 원하는 거지요. 하지만 삶은 당신의 스승입니다. 당신의 관계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든 당신은 바로 지금 여기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다음 같은 생각들을 가라앉히세요. 파트너가 생기면 진짜 삶이 시작될 거야. 관계라는 것은 너무 무서워. 난 충분하지 않아. 이 일이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됐는데. 저는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일이 쉽다거나 눈만 깜짝한다면 다 놓아버릴 수 있는 경지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은 그다지 힘들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무언가를 열망하거나 원하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무언가를 원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린 뒤에 내 인생은 잘못되었다라는 신념에 매여 있기보다는 지금 나는 정확히 내가 있어야 할 지점에 있다고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특히나 큰 상실의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모르는 채로 이런 말을 할까봐 종종 움찔할 때가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은 실제로 일어나며 그런 사건은 실로 엄청난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옳다는 느낌도 들지 않고 다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저는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철학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우리가 고통과 비통, 상실의 깊은 끝자락에 다다르면 우리는 그 안에 있게 됩니다. 내면 말고는 아무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라앉기 아니면 헤엄치기, 마음 닫기 아니면 마음 열기, 억울해하기 아니면 성장하기. 기꺼이 배우려는 열린 마음으로 고통을 뚫고 나간다면 영영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했던 내가 겪은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큰 변화는 종종 더 많은 변화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도미노 효과지요. 그 과정 중에서 낡은 이야기와 신념들을 놓아버리며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을 의심해 보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몇몇 친구들을 정리하는 것도 혼자 지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정상적인 일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며 종종 큰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당신 삶의 나머지 어떤 것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시간은 우리의 에너지와 함께 고도의 통찰력을 요구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당신이 이 시기에 노린 동안에 내린 선택을 믿으세요. 만약 당신이 자기 자신의 새로운 부분과 만나게 되었다면 그 부분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여세요. 우리 모두는 배워야 할 교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서 일부는 관계 속에서 가슴을 여는 법,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는 법을 배우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 패턴을 치유하는 것은 복잡하다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당신만의 것이며 당신의 영혼은 삶을 겪고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해도 좋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세요. 서두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숨 당신은 치유되고 있습니다. 더 원이 된다는 것의 의미, 소저원대의 자기 개발 시장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를 만들려면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게임을 해야 하며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격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면들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결과로 당신은 진짜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하는 것과 바깥 세상이 당신에게 말해왔던 이상적인 모습이 당신으로 존재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는 내 운명과 저의 모든 작업은 사랑받으려면 나 자신을 바꿔야 한다, 고쳐야 한다는 아이디어에 대한 하나의 대응입니다. 또 이 책은 자기 수용에 대한 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또 힘들 것 같은 나 자신의 어떤 부분들은 사실 나 자신이 일부러 받아들일 자기에게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모든 것들, 즉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는 고통, 노력, 완벽주의, 압박감 같은 것들을 문 밖에 내버릴 하나의 기회입니다. 이 책 전반에 걸쳐 나오는 당신을 본성과 연결시켜줄 리철과 가르침들은 당신이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과 하나라는 알림을 다시금 일깨우기 위한 것들입니다. 식물, 동물, 숲, 강, 바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들은 내 안에 있습니다. 자연과 다시 연결되는 것은 신성으로 조건 없는 자기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나는 내 운명은 저의 대표적인 온라인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얻어 쓴 책입니다. 146개국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마쳤고 매달 수천 명이 이 여정을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온전함을 알고 당신 자신과의 다정하고 안정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
과거하여하고 상처를 치유하는가? 관계와 관련된 전체론적인 치유법과 영적인 연습법을 알려주는가? 더 충실한 관계의 기반을 창조하는가? 나는 내 운명과 관련 없는 것, 관계에 관한 잔깨들, 나 자신을 고치기, 당신을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파트너를 만들기 위한 가짜 자신감 가지는 법, 긍정적인 생각과 의도로 소울메이트 현실화시키기, 상대방이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게끔 조정하는 방법, 또 파트너를 바꾸는 방법 알아내기, 이런 것들이 내 운명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장치를 버리지 말자 이 말이네요. 나는 내 운명과 관련 있는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내면 작업을 통해서 과거를 통합하기, 관계 패턴을 이해하고 치유하기, 관계 속에서 진짜 내 모습 드러내는 법 배우기, 나의 열망, 핵심 가치, 경계선을 정확히 알리기, 의식적인 관계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 작업하기, 이 거대한 우주 속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나의 모든 과거 자아들을 위한 연민과 스스로를 수용하는 마음 내기, 등등으로 이렇게 해서 내외 작업을 진행하면서 유념해야 할 것 시가 몇 가지가 있네요. 그것은 가슴에 너그러워지기, 또 술과 중독을 끊기, 나를 최우선으로 두기, 글쓰기, 같이 독서 모임 나가기, 계획 버리기, 모든 것을 알아내기로 완벽하게 치유되기 위해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여유 가지기, 치유의 강박을 갖지 맙시다. 나의 영성을 탐구하기, 내가 영의 모든 것이 사랑과 강력한 근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를 들어가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는 인질로 붙여 있다는 잊지는 마세요. 두려움을 알아차리고 꼭 그리만 한다면 그것을 안고 가세요. 자신의 어둠을 마주보세요. 그리고 빛이 보일 때까지 걸어가세요.